안녕하세요.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입니다. 무더웠던 더위와 함께했던 긴 여름방학과 휴가도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들인데요. 여름과 가을에 걸쳐 지나가는 계절의 길목. 이것을 부르는 이름은 없지만 전 그 계절이 살가주는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가 저녁에는 가을처럼 신선해지는 두 계절이 함께 공존하는 어울림과 특별함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서히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짧은 반팔 여름옷을 옷장에 집어넣고 얇은 외투를 꺼내놓으며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서서히 교차시키며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죠? 자, 오늘부터 여름 혹은 겨울이다 라고 하루아침에 바뀌도록 창조하셨다면 우리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변화는 그렇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별도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체제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민주화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피와 땀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곤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민주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겠죠? 민주화를 꿈꾸며 저항했던 사람들, 숨어있는 그들의 희생을 그린 영화 한 편이 나와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화입니다. 2003년 송건호 언론상을 받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화로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한국 최고 관객수를 기록한 명랑에 이어 두 번째로 최단 시간인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선 흥행작이죠. 한국 영화로서는 역대 15번째, 올해 개봉 영화 중엔 첫 번째로 1000만 영화가 탄생됐다고 하니 여러분도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네요.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영화 속에 나오는 OST인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려드릴게요. 영화 속 오프닝에 등장하는 조용필의 단발머리는 주연 배우인 송강호가 택시 안에서 흥얼거리며 관객들을 도입부부터 영화 속 시대로 몰입하게 하는 음악적 클리셰가 됩니다. 한국 가요계의 거장인 조용필 씨의 곡이 영화 OST로 쓰인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훈 감독의 말에 의하면 1980년대의 가장 히트곡인 단발머리는 주인공 만섭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도 관객들을 그 시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곡이라고 생각해서 꼭 쓰고 싶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조용필 씨가 영화 삽입곡으로는 허락을 잘 안 해서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가 연락해서 주연이 송강호란 것과 시나리오를 보내주며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니까 너무도 흔쾌히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서 영화에 삽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으며 80년대의 익숙한 분위기와 함께 천천히 영화 속으로 빠져볼까요? 그날을 생각하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OST인 단발머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구성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보다 쉽게 중간중간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인 감독을 말해줘 입니다. 여기에선 영화를 만든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소개하며 그의 히스토리를 마구마구 파헤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택시 운전사를 만든 오늘의 감독, 인간 장훈을 소개합니다. 감독을 말해줘. 흥행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아내는 충무로의 떠오르는 스타 감독인 장훈은 1975년 5월 4일생, 올해로 42세로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김기덕 감독에게 메일을 보내 감독의 연출부에 합류, 김기덕 감독의 제자인 김기덕 사단 가운데 한 명으로 김기덕 감독이 각본을 맡은 영화는 영화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죠. 하지만 이후 쇼박스에서 투자한 영화 의형제를 통해 김기덕 필름과의 인연을 끊고 완연히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성은 물론이고 흥행도 꽤나 성공해서 이른바 충무로에서 주목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숨겨진 명작이지만 흥행에는 처참히 실패한 고지전을 만들면서 감독으로의 역량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고지전은 평론가들의 극찬 및 실제 관람객들에게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명작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김기덕 감독과의 불화 및 흥행 대작들과 겹쳐버린 시기, 여름 시즌에 흥행하기는 다소 무거운 소재라는 평가 아래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품성만큼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작으로 이후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된 택시 운전사보다도 영화적인 완성도나 재미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감독한 영화가 김기덕 감독의 모든 영화의 관객수보다 더 많은 관객수를 기록하며 대중성이 약한 김기덕 감독을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작가주의를 고집했던 스승과 달리 블록버스터급 영화도 찍는다는 점이 다르죠. 김기덕 감독이 영화 아리랑에서 영화는 영화다 촬영을 기점으로 결별한 장훈 감독에 대해 배신자라고 강하게 디스했는데요. 아리랑이 칸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아 화제가 되자 이후 장 감독 본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훈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알아볼까요? 2008년 영화는 영화다. 제28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수상, 2010년 의형제, 제4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 제31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2011년 고지전, 제48회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2017년 택시 운전사가 있습니다. 고지전의 흥행 실패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80년 광주 사태의 진상을 밝혀낸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야기를 다룬 택시 운전사를 만들었습니다. 개봉 당시 당대의 기대작이었던 구남도와 맞붙고 소재가 역시 다소 무겁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인 400만가량을 넘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손익분기점을 한참 넘어서 1000만을 넘어 천만 감독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감독을 말해줘를 듣고 나니 이제 장훈 감독에 대해 잘 아시겠죠? 이 코너에서는 일반적인 감독의 필모그래피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찾아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배경에 맞춰 80년대 히트한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유재하가 부릅니다. 가리워진 길.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떠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아 손을 흔들며 떠나보는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에서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할 코너는 영화의 줄거리를 통해 생생하게 영화를 느껴보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1980년 일어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택시 운전사 김만섭 역을 맡은 송강호는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하는 대학생들을 못마땅해 하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열사의 땅 사우디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을 이기며 가족을 위해 일했던 그의 눈에 허구한 날 데모만을 일삼는 청년들은 그저 팔자가 좋아서라고 생각하는 소시민이죠. 개인 택시를 몰지만 아내의 병원비로 돈을 다 쓰고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은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도 겨우 장만했으며 동료 택시기사의 집 반지하에 새들어 살며 사글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가족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금쪽 같은 딸은 집주인 아이와 싸우고도 기가 죽어 아무 말 못하고 월세마저도 10만 원이나 밀려서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닌 김만섭. 그런 그에게도 운수 좋은 날이 있었으니 광주로 가는 외국인을 태워주는 대가로 택시비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며 자랑하는 동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장 고개 가로채기에 들어간 송강호. 그 길로 주행거리 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낡은 개인 택시를 이끌고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함께 광주로 내려갑니다. 물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다행히 김만섭은 사우디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소통은 눈치와 순발력을 동원한 영어 단어로 때려 맞춥니다. 그러나 광주로 가는 진입로는 이미 다 막혀있는 상태. 서울로 돌아가려 했으나 노 광주, 노 머니를 외쳐대는 독일 기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길을 막고 있던 군인들을 설득하여 우여곡절 끝에 광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광주의 거리는 민주화 운동을 외치는 구호들로 뒤범벅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계엄군과 항쟁 중인 대학생들과 조우하게 되고 대학생 유준열이 얼떨결에 통역을 맡게 됩니다. 이들을 따라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기자. 일단 택시비의 절반을 이미 받은 송강호는 쫓아가는 척하다가 재빨리 유턴을 하고 곧장 서울로 발길을 돌렸지만 그러나 아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할머니를 지나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다시 만난 기자와 송강호. 송강호를 돈만 밝히는 운전사로 오해, 다들 비난하지만 사실은 집에 혼자 있을 딸아이의 걱정 때문에 오늘 꼭 올라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장거리 운행 탓인지 택시는 멈춰버리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광주 택시기사인 유혜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밤사이 방송국은 불에 타고 또다시 광주의 민중들은 집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취재하러 나갔다가 그만 사복군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유준열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끈 틈을 타서 유해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날이 밝자 송강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광주를 떠나 순천을 경유하여 서울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는 민초들이 군 앞발에 진이기고 순박한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이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송강호는 딸에게 전화하여 손님을 두고 왔다고 말하며 다시 광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등하다가 차를 돌려 딸에게 전화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영화의 명장면이자 송강호의 연기가 압권인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죠. 만섭이 딸에게 줄 신발을 챙기고 수리가 끝난 택시에 올라타서는 서울로 가려는 생각에 제3 한강교를 부르다가 이내 피터와 광주에서의 참상을 떠올리고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서울로 가는 도로 위에서 한참을 울며 엄청난 갈등을 겪던 만섭은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운전대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만섭은 부랴부랴 아까 그 정비소로 가서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결국 만섭은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 딸에게 주려고 예쁜 구두까지 싸놓았지만 광주 사람들의 참상을 알기에 차마 떠나지 못하고 기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 광주로 향하는 송강호의 갈등과 결심을 손님을 두고 왔다는 한마디로 집약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택시기사로서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끔찍한 일을 알려서 손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의 상황은 더욱더 아비규환. 이제는 하루빨리 광주의 상황을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경비는 더욱 삼엄해져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트렁크에서 서울 넘버가 들통나는데 지금 당장 검거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광주의 사태가 빨갱이와 폭도의 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의식 있는 군인이었던 것일까요? 외신기자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을 통과시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들켜버린 이들. 사복군인은 또다시 이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공경에 처할 것이란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광주 택시기사들은 힘을 합하여 추격해오는 사복 군인들을 목숨 바쳐 저지하며 이들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자기적으로 느껴져서 영화의 자연스러운 앞부분마저 조금 심파로 느껴지게 만든 옥의 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택시들의 등장과 사복군인 차량과의 사투는 복선도 전혀 없었고 등장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에 내용 전개상 뜬금없는 연출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장훈 감독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이 장면을 꼭 찍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박중사를 비롯한 여러 군인들이 차량을 단단히 검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광주를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택시들이 여러 대 나와 추격전을 벌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독도 이 장면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의 참상을 알릴 수 있었던 데는 일반 광주 시민들의 희생도 있었기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 해당 장면을 넣었다고 합니다. 원래 영화는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과장을 하기도 하고 허구적인 요소를 집어넣기도 하는 일이니 감독의 의도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이 장면에 아쉬움을 느끼는 관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무사히 공항까지 도착한 송강호와 독일 기자. 그러나 보안사의 감시망은 이미 기자가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편을 예약한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감시망을 인식한 듯 다음 날로 예약한 것을 취소하며 바로 그날 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떠나기 전 한국에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김만섭은 성냥갑에 적힌 사복이라는 가명과 연락처를 남기고 기자를 보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결말, 영화의 엔딩부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이 담긴 실제 힌츠페터의 생전 영상이 나오면서 영화 택시운전사는 마무리됩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힌츠펜터. 죽음의 공포를 무릅쓴 치열한 기자정신으로 한국인의 양심을 깨워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공로로 2003년 11월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수차례 자신을 광주로 데려다준 택시운전사 김사복을 찾지만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고 2016년 1월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투병 끝에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 택시운전사의 줄거리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같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린 영화 꽃잎에 나오는 OST입니다. 김추자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꽃잎.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버렸네. 그대 왜 날 찾지 않고 그대는 왜 가버렸나. 꽃잎 보면 생각하네. 왜 그렇게 헤어졌나.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버렸네. 김추자의 꽃잎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옛날 노래인데 이정현 주연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꽃잎의 OST로 나왔었죠. 여러분은 지금 이유리의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에서 영화 택시운전사의 리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영화는 5.18의 참상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보니 고직면에서는 문제점이 크게 뚜렷하지 않고 전개상의 무리수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평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신파극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없이 그리고 여전히 빨갱이 폭도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도 처벌되지 않았으며 발포 명령한 자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군인이야 명령에 따르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계엄군이 민간인에 행한 폭력은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시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물놀이 하던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두들겨 패고 단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총질을 해댄 것은 물론 부상 입은 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처형, 심지어 공격 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사격 등등은 그야말로 단순 명령대로만 따랐다라고 볼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정말 빨갱이인 줄 알고 그랬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살한 끔찍한 만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계엄군과 우리 사회가 1980년 광주에 저질렀던 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날을 상기하고 과거의 잘못을 일깨우는 좋은 매개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영화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 독일 기자와 평범한 택시 운전사가 목숨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인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곡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감과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귀한 복음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이 세상 진리보다 더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 모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유리창 너머 세상 보기의 이유리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